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취적 정단론에 대한 이해찬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이념적인 프레임에서 탈피하겠다. 그래서 진보보다도 더 나아간 진취적 정당이라는 개념으로 여권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지정책, 경제정책에 관한 경쟁을 벌이겠다라는 식으로 미래통합당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주시했습니다. 이해찬은 역시 노회한 강수를 뒀습니다. 그래? 보수 세력이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사회, 경제, 복지 정책에 관한 경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해찬이 내세운 카드가 더 강력한 이념 프레임입니다. 역사 개조, 역사 바로 세우기. 어제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이해찬이 특히 유신 이후의 현대사, 이런 현대사의 왜곡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데에 21대 국회의 사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간 잘못된 현대사의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 지난 5년간을 보면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도 우리 정치사는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왜곡됐느냐. 한두 가지 아닌데 경중과 선우를 가려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신 이후의 왜곡이라는 표현에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신 정권 때 학생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177석을 가진 민주당 이 좌파 정권은 4.3 사건, 그리고 5.18, 그리고 이 김현희의 칼기 테러 사건, 자, 그리고 최근에는 통역당 출신 남편을 뒀던 한명숙,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 한명숙의 비리 사건을 재조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4가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5.18 관련해서는 이 177석 민주당의 제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실효성이 있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 177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를 의결하면 1호 법안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에다가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이른바 유신청산특별법 제정도, 이런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이해찬이 뭐라고 했느냐. 정조 이후에, 조선시대제 정조 이후에 대통령 3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을 빼놓고 모두 일제강점기거나 독재 극우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통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177석의 좌파 독재들의 이 행태는 역사 뒤집기뿐만 아닙니다.
금태섭의 이 공수처에 반대해서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금태섭을 징계를 했습니다. 아예 이제는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막아버리겠다. 177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세포로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 역사 비틀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어젠다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해내겠다. 그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금태섭에게 징계를 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까지 한 사람을 그 일을 끄집어내서 징계를 줘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 경고음을 발령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좌파 독재의 이 거침없는 행보는 이 남한내뿐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발의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북한의 기업이 남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을 북한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북한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예를 들자면 노동당 자금이 중추가 돼서 어떤 북한이라는 국가 차원의 자금이 기업의 형태로 남한에 투자를 해서 주식도 살 수 있고 빌딩도 살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전부 이 유엔 제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개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정희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념 프레임에서 탈피하겠다는 이 미래통합당의 전략이 과연 얼마나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좌파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2004년 이른바 노무현 탄핵으로 인해서 크게 재미를 본 과반수로 얻은 총선 직후에 이른바 4대 악법 개폐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그리고 사학법 개정. 그때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은 정면으로 이념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은 개정이 된 것을 다시 재개정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념적인 문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념 완, 이런 이해찬이 비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현대사, 이런 전선에서는 절대 자유민주 우파 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반면 예를 들자면 소득, 세금, 복지, 이 형사정책, 환경, 노동 이런 것에 관한 이념투의 전선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선후관계를 완전히 제껴서 제낀 정도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 중도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라. 보수, 진보, 중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이해찬이가 내걸고 있는 저 이념 프레임 전쟁에 어떻게 대항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자, 국회가 열리게 되면, 자, 유신특별법까지 만들어서 5개의 과거사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정권의 저 움직임에 어떻게 대항할 겁니까? 이념 프레임이라는 칼을 포기하면. 김정희 비대위원장에 대항하는 이해찬의 수가 참으로 음흉하고 불길합니다. 감사합니다.